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도 1월 달에 간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이가 되고, 또 재발이 되고, 그러니까 총 4번의 암을 겪으면서 수술도 3번 하고, 항암도 하고, 또 이제 고주파 치료라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해보고, 또 한때는 이게 현대의학 표준 치료를 다 했는데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이 병원의 얘기를 듣고 정말 이제 앞이 막막하고, 그래서 진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래로는 죽을 수 없다. 그동안 이 못다한 나이, 그때 나이가 47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의 나이로 46이죠. 만으로. 너무 억울한 것도 있고 못 해본 것도 너무 많고 또 죽음도 두렵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자연 치유를 해서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찾아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들, 유익현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보고, 또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이 TV에 보니까 이상구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뉴스타트 생활하면은 암은 감기보다도 낫기가 더 쉽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또 그 세미나를 갔어요. 그 세미나 가가지고 딱 얘기 되니까 살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세미나 9박 10일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병원에 이제 검사를 해놓은 게 이제 예약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 항암을 그만두고 난 뒤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암은 이제 부작용 때문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내 남은 생 6개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살다가 죽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래서 그 마지막 예약했는 것을 보러 가가지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게 종양 수치가 반으로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세미나 갔을 때에 9박 10일은 이 짧은 기간인데 이런 그동안에 막 종양 수치가 계속 배로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관리가 되는 거구나 이랬을 때 저한테는 너무 기쁜 날이었고, 그날 아마 제 생애 제일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바로 이제 학위해가지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요양병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치유 뉴스타트 생활이라는 게 영양, 누트리션,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을 잘 마시고, 그리고 햇빛을 쬐고, 그리고 절제된 생활, 좋은 공기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실내 믿음 생활을 하고, 이 8가지 원칙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암이라는 게 뭐 표준 치료, 말 그대로 현대의학적인 치료만 받아야지만이 낫는 거라고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과연 이것으로 나을 수 있을까? 저도 의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거 종양 수치 이거 하나 떨어지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런 방법으로도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회복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2년을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암이 동면 상태로 되고, 암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게도 될 수도 있고, 원래는 현대의학 치료 못 한다는데 그래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몸이 좋아지고 암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한 2, 3년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너무, 이제 삶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무료한 거죠. 매일 이제 치유라 그러죠. 그것만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도 그때 당시에는, 명예퇴직을 한 상황이었고, 말 그대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뉴스타트 생활하는 이 자연치유하는 모임에 제가 그 총무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또 거기에서 모였는데, 제가 이제 그걸 모임을 주선을 하고 이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냥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자기소개하고, 음식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이 막 금방 가버리는 거야. 이게 의제가 공통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게 뭐 10년, 20년 알았던 사람처럼 언니, 동생하고, 아픔을 같이 겪어보니까 뭐 숨길 것도 없고, 그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 몇 개월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야, 그러면은 오는데도 좀 힘들고 멀리 오면은 전국에서 다 오다 보니까 그러니 힘드니까 야, 우리 그냥 어디 펜션이나 맞아.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중간중간에 한 번은 뭐 서울 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경기도 이런 데 산다 그러면 한 번은 뭐 부산 쪽에서도 한 번 하고 제주도에서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해가지고 1, 2년을 했어요. 그래 한 2, 3년 이제 그런 총무 생활을 하고, 알만자들을 많이 만나고, 이 뉴스타트 생활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제가 몸이 좋아지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현대의학적인 치료만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굳이 진짜 잘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회원이 그때 당시에 한 5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제주도를 가고 싶어가지고 제주도에서 생활을 하고 싶은데 마침 또 거기에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이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또 그걸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또 그거 가가지고 이제 제주도 1년 생활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리하면서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필요한 거 뭐 관리비 내고 뭐 먹고 노는 거 이런 것은 이제 n분의 1로 해가지고 척 해가지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와서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올레길 걷고 나가서 맛있는 음식 사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캠프가 막 한 번씩 하면 몇십 명씩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많이 오다 보니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오니까 이제 모이지를 잘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하네요. 그런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이런 것을 9박 10일 정도 하고 나서 어디 시설들을 가야 되는데 어떤 시설들을 가면은 요양병원에 막 이것저것 치료하라 그러지. 또 어느 시설들에 가면은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먹어야 된다. 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몸이 나빠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마음을 합해가지고 제가 또 그러면은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가평에다가 또 제가 이 힐링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 사람들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 하게 되고. 와,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저는 그랬어요. 죽기 전에 진짜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정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내가 왜 이번에 가면 다시 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지금 이제 13년 차가 됐는데, 그 13년 동안 말기암 환자들을 쫙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회복 이야기도 해드리고, 또 유튜브 방송도 해보고,
또 이제 상담을 많이 했어요. 한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기록 카드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많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죽음을 딱 아픈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 그 순간에, 진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이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치유 과정에서 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먹고 살까? 어떻게 해서 이걸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이제 살아남으면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지, 그냥 제가. 그래서 이런 치유 경험담을 들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가정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정들에서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수천 명의, 지금까지 만난다 5천 명 될 거예요. 그래서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랬던 사람들을 분석을 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해서 몸이 계속 나빠질까? 저 치료를 받으면 왜 나빠질까?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좋아질까? 이런 살아남은 사람들의 장점들, 말 그대로 몸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장점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생활들을 계속 반복하고, 나쁜 것은 무조건 하지 않는, 이게 완전히 제 자신을 바꾸고 그런 생활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재발 없이 잘 지켜내고 있고,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말기암 환자들이 이렇게 만나고 보면은요, 진짜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일들,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못하고, 어떤 것은 뭐 또 사회 도덕적인 것 때문에 못하고, 아니면 또 부끄러워서 자기의 성격 때문에 그런 얘기도 못 해보고, 또 누군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는데, 없는 경우,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그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너무 한이 맺혀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내 마음속에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지만 또 누구한테 말 못하는 이런 사정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느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채널을 하나 다른 만들어 가지고 이 채널에서는 그런 것을 해보는 생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자기 이 얘기에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이런 일들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채널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기본적으로 상담이 들어오거나 또 서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하면은 서로, 저도 왜냐하면 해보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가능한 한 다 들어주자.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또 해볼 수 있게끔 해주자. 어떤 것이든 딱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무조건 들어주자. 이런 기본 원칙을 세웠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기본 원칙 중에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약속을 지켜가지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 세 번째는, 혹시 이것이, 누구한테도 보완을, 왜냐하면은 이제 누구한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비밀은 내 죽을 때 죽음과 함께 같이 간다. 이런 비밀주의 원칙. 예.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방법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 뭐 이 영상을 보게 되거나 또 이랬을 때에 이제 사연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런 3가지 단계. 첫 번째는 서로 이제 SNS 뭐 카톡이나 전화나 아니면 메일이나 이런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사연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암 환자에만 국한을 한다. 암 환자에 한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 다른 사람들은 뭐 물론 사연들이 있고 이렇겠지만 우선에 제가 암 환자였으니까 암 환자에 한해서만 하고, 그래서 서로 의견을 일단은 이제 사연을 듣고,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서로 이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는 SNS로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가 이렇게 나는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듣는 거죠. 들어가지고 가능한 방법들을 서로 연구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해줄 수 있고, 또 무료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또 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비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해서 본인이 원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째 단계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계약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약속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서로 그런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진짜 버킷리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왜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버킷리스트라고 제가 하면은 첫 번째는 암을 낳으려 그러면 암의 원인들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알던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의 목표가 있는, 삶의 목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암 치유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를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은 당신 암의 원인을 다 적어봐라.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왜 더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왜냐면은 가장 치유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이루고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좀 못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녀 교육 뭐 결혼할 때까지, 아니면은 뭐 배우자가 저거 좀 어느 정도 생활 여력이 될 때까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이유들이 있고 이러면은 살아남더라 이거죠.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삶의 목표를 적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목표를 하나씩 이루고 나가는 그 과정. 암치유에 전종하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만 잘 살면서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이런 목표 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그 사람이 치유가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버킷이라는 이 유튜브는 채널은 바로 그런 것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치유도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행 가는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또 내가 같이 한번 가보고, 저도 뭐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어딘가에 내가 또 뭐 예를 들어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건 진짜 그래서 소원 들어주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들어주는 거죠. 2번째는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못하면 대신에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 이거죠, 같이. 그래서 이 채널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이끌어 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 이 채널은 이제 우리의 치유 과정들도 뭐 하다 보면 얘기를 하고 또 뭐 또 회복되는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또 얘기도 하고 또 맛있는 맛집들이 있으면 서로 소개시켜주고 또 뭐 좋은 건강법이 있으면 좋은 정보 나눠주고 또 뭐 어디 좋은데 가서 산책하고 분위기 좋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이런 채널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첫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우리 멋지게 살다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그리고 바람처럼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봅시다. 예, 감사합니다.